소리니. 자, 저번에 그 비트코인은 후카모토가 만들었고 이러리 형은 비트코인 짭이라고 하셨는데 네. 기초적인 개념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네. 비트코인은 언제 생긴지는 알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이미 있었으니까 한 2009년, 10년 그때쯤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사를 언제 하셨길래요? 제가 15년 입사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설명해 주시죠. 잘은 모르는데, 이제 아마도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뭔가 네. 문제가 커져가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그런 모기지 론이라는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택담보대출. 네, 그거에서 발발된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원래는 금융 자체가 중앙화돼 있었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디지털 암호화폐라는 네. 개념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가 언제 된지 아세요? 첫 거래요? 네. 2010년? 오, 어떻게 알아요? 정말요? 네. 저 잘 찍나 봐요. 2010년 5월 18일 오. 네, 첫 거래가 있었고 누가 제일 처음 거래를 한 건가요? 미국에서 네. 플로리다에서 거래가 됐고요. 1만 비트코인으로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샀습니다. 그 피자 사나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네. 피자데이라고 1만 비트코인이라니. 거의 조단위의 피자를 시켜서 먹는 셈이죠. 네. 첫 거래가 되면서부터 이제 화폐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걸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가치가 커진 거고 비트코인이 사실 가격이 오를 수 있던 이유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 은행이 잘 발달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할머니들도 다 스마트 뱅킹 하시고 다 모바일로 이체하고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그렇게 좋은 금융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일부 나라들은 자기네 화폐를 믿지를 못해서 달러로만 거래를 하는 그런 상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돈을 보내거나 받고 싶어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핸드폰만 있으면 네. 다 할 수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량이 한정적이에요. 최대 수량이 2,100만 개로 고정이 돼 있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주 뒤에 반감기. 반감기가 뭐죠? 반감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때 네. 그 채굴 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루에 50개씩 나왔으면 네. 지금 한 6개쯤 나오는데 이번 반감기를 지나면 3개로 줄어듭니다.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혹시 배워본 적 있어요? 네. 공급이 적어지면 수요가 동일할 때 가격은 높아져요. 일단 그게 기본적인 비트코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화폐이고 이게 이제 안정적인 이유가 거래를 할 때마다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채굴자들이 네. 이 거래를 검증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방에 서영 씨랑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한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8명의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검증인들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훼손할 수가 없다. 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이 거래에 대해서 다 알게끔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유지되고 이거에 대한 신뢰가 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셨는데 네. 채굴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광산에서 어떤 금을 채굴을 하잖아요. 네. 그런 채굴과 동일한 의미인 건가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비트코인을 발굴을 해낼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비트코인이? 아니 그 조금 다른데요. 네. 그 아까 검증인들이 채굴자들이 그 검증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검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엄청 복잡한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빨리 푸는 사람한테 이 채굴 보상이 주어지면서 이 거래는 검증이 돼서 이 블록체인 상의 네트워크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처음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2,100만 개의 수학 문제를 푼 사람만 그거에 보상을 받는 건가요? 2,100만 개에서 보상이 아니라요. 네. 보상의 비율은 이제 뭐
그 당시 네트워크 사용량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네. 하긴 한데 어쨌든 채굴자들은 그 거래를 검증해주는 역할이고 거래를 할 때마다 네.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채굴자들한테 보상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이체, 그러니까 가치의 교환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죠. 짝퉁 아닌가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가장 큰 다른 점은 네. 비트코인 짝퉁 아니고요. 네.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을 해요. 스마트 컨트랙트요? 네. 네. 스마트가 뭐예요? 똑똑하다. 컨트랙트는? 컨트랙트요? 네. 연결? 호환? 계약. 계약, 똑똑한 컨트랙트. 엑셀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엑셀을 보면 함수 중에 if 함수가 있죠. 네. if a 만약. 뭐 이거를 보여줘라 이런 함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도 기존의 코드로 어떤 조건부 함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서영 씨가 클럽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남자들은 2만 원을 내야 되고 여자들은 1만 원을 내야 돼요. 네. 서영 씨가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1만 원을 내겠죠.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하면서 이제 인증도 받고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이걸 만약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 2나 4일 경우에 1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하나는 공식처럼 네. 심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한 첫 사례가 이더리움인데 이거를 지금 이더리움만 아직까지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디파이 붐이 일면서 네. 디파이는 뭔지 알아요? 아니요. 디파이 약자가 뭘까요? 디파이. 뭔가의 부정? 형 네, 아까 비트코인이 왜 생겨났다고 했죠? 중앙화된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 중앙화의 반대말은 뭐죠? 탈중앙화. 그렇죠. DeFi는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예요. 앞으로 이 개념이 아주 네. 중요하게 적용할 겁니다. 네. 당장 다 모든 걸 알려줄 수는 없지만 네. 각종 디파이 프로젝트 등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꼭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네. 구독, 좋아요